글자 색깔 바꿨던 건 여기서 바꿨죠. 자, 취소할게요. 그냥 글자체 바꿨던 건 여기서 바꿨어요. 선생님 요번까지 계속 경고딕체를 써볼 거예요. 여기서 바꿨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가서 목차, 선생님이 아예 문단 번호로 바꿔놨네요. 글머리 기호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머리 기호는 홈 탭에 단락 그룹에 요 첫 번째 자세히 버튼 눌러야 펼쳐 보여진다는 거 알죠? 선생님은 차에 대해서 요 글머리를 적용해 봤는데 문단 번호는 여기 있어요. 눌러보면 1, 2, 3 작은 소가로가 들어간 1, 2, 3 1, 2, 3 요렇게 있죠. 원하는 큰 글자 1, 2, 3으로 선생님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문단 번호의 특징은 글머리처럼 앞이 선택되지 않아서 나는 문단 번호예요 라고 말해요. 자기가. 근데 더 큰 특징은 차의 역사 앞에 문단 번호와 차 사이에 커서를 놓고 백스페이스를 눌러보면 문단 번호가 사라지면서 번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이게 문단 번호의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1번 점 텍스트로 그렇게 치실 필요가 없으세요. 선택하고 문단 번호에 가서 원하는 번호 형식을 지정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엔터하는 순간 친구들은 차 이렇게 하면 벌써 차 종류라고 선생님 여기다 적어볼게요. 밑에 있는데 상관없죠? 우리는 문단 번호를 보는 거니까 1, 2, 3, 4, 5로 자동 정렬되는 거 보이죠? 이거 지울게요. 백스페이스로 지워도 되고 커서 있는 위치에서 드래그해서 지워줘도 돼요. 그러면 엔터하는 순간 글머리 기호는 계속 자동으로 알아서 번호가 순서가 매겨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컴퓨터에서는요. 했던 데 가서 보면 취소도 같이 있어요. 없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없음 해주시면 되고 선생님은 그냥 문단 번호로 적용해 놓을게요. 본문 폰트는 24부터 36 정도, 32 정도까지 적절해요. 목차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도 괜찮아요. 공간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32 정도 어떨까요? 24 어때요? 선생님은 좀 답답해 보여요. 32 정도로 해놓을게요. 줄 간격 어딨냐고요? 여기 있어요. 눌러볼게요. 목차는 우리 1.5로 하기로 해요. 누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부분 본문 서체 30으로 조정해 볼게요. 직접 쓰고 엔터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글머리 적용돼 있네요. 선생님 아까 글머리 여기서 조정했겠죠? 그리고 줄간격 조정할게요. 줄간격 1.2는 없으니까 줄간격 옵션 가서 배수 1.2라고 적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적절한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줄간격 꼭 활용해보세요. 귀찮다 하지 말고. 보는 친구들이 훨씬 수월하게 볼 수 있어요. 발표할 때 글자가 더 잘 보이니까 활용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배울 건데 이미 여기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선생님은 여기 가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하면 어떤 탭이 만들어져요? 진짜인가 볼까요? 밖에 클릭해 보세요. 우린 명령어 탭이, 메뉴 탭이 홈부터 보기만 있는데 차의 역사를 클릭하는 순간 없던 서식 탭이 만들어져요. 여기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클릭된 것에 대해, 클릭된 개체에 대해서 거기에 적용되는 모든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친구들이 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클릭해서 서식 탭에 가세요. 거기에 모든 명령어, 선택된 것에 대한 모든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자, 서식 탭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형 스타일과 워드 아트 스타일과 정렬 부분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그룹이라고 불러요. 도형 스타일 그룹, 워드 아트 스타일 그룹, 정렬 그룹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도형 스타일부터 적용해 볼게요. 스타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알아서 입체 형태까지 알아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 밑에는 차의 종류에 대해서는 클릭하는 순간 도형의 스타일을 아까 적용해 봤으니까 직접 단색으로 한번 채워볼게요. 도형 채우기를 클릭하면 단색으로 채울 수 있어요. 윤곽선도 한번 넣어볼까요? 윤곽선 눌러서 두께. 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렇게 얇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더 얇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두께 결정하시고
윤곽선에서 컬러, 테두리를 말하겠죠? 윤곽선 테두리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도형에 글자가 들어간 박스에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직접 도형 컬러를 채우고 윤곽선을 만들어 봤네요. 그러면 다른 것들을 채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클릭해보면 도형 서식 탭이 만들어져 있고 컬러를 채우거나 테두리를 주는 걸 서식이라 그래요. 만들어져 있고 도형 채우기로 가면 그라데이션으로 이번에 한번 채워볼게요. 그라데이션이 뭔지 친구들 알고 있나요? 두 가지 색이 섞인 걸 그라데이션이라 불러요. 기타 그라데이션을 눌러주세요. 저 컬러로 채울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단색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아까처럼 단색으로 채우는 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채우기 없음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도형 서식, 아까 서식 탭은 서식 박스는 채우거나 테두리 주거나 하는 걸 서식이라고 선생님 얘기했죠. 이제 단색 채우기 말고 그 밑에 보면 그라데이션 채우기가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 배워놓으세요. 적용한 그라데이션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창이 열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서식 창이 열리는 친구들은 거기서 그라데이션 탭을 선택하세요. 버전에 따라 좀 다른데 선생님이 자격증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2010 버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라데이션을 다루는 방법은 똑같아요. 눌러보면 그라데이션으로 채우기를 눌러보면 세 가지 조절점이 나와요. 각 조절점은 클릭하면 밑에 색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가운데 조절점은 두 가지만 있어도 색은 섞이잖아요. 그라데이션은 색이 섞이는 걸 말하는 거니까 빼볼게요. 빼는 방법은 클릭하고 밑으로 쭉 클릭하면 만들어져요. 어디를 클릭했어요? 선생님이 바를 클릭한 거예요. 빼는 방법은 잡고 마우스를 아래로 드래그하면 빠져요. 클릭해서 마우스 아래로 드래그 해보세요. 빠져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돼요. 자, 색을 지정해 볼게요. 첫 번째 색은 선생님이 아까랑 좀 다르게 넣어 볼게요. 다른 색 가서 표준 가서 보라색 근처의 컬러로 한번 채워볼게요. 자, 핑크 계통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눌러서는요. 조절점 누르고 그 옆에 있는 컬러, 다른 컬러로 채워볼게요. 표준 가서 요 색깔로 한번 넣어볼게요. 요 색깔로 확인. 방향은 어디서 결정하냐 하면 여기서 결정하면 돼요. 요렇게 생긴 방향은 요렇게 그라데이션이 수직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방향을 눌러서 대각선 방향으로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가요. 선생님, 이 느낌이 괜찮네요. 닫기에서 서식에 도형에 내가 개별적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컬러 지정하는 것까지 해봤어요. 채우기를 가면 그라데이션 말고도 질감으로 채우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배경 서식 다룰 때 동일하게 다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서식 박스에선 주로 쓰게 되는 그라데이션에 대해서만 다루고 가도록 할게요. 그라데이션은 그라데이션 선택하고 기타 그라데이션 옵션을 꼭 열어서 작업을 해야 되고 요 바에서 컬러를 적용해 주면 돼요. 되게 많이 쓰여요. 그라데이션은 꼭 숙지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 안에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나요? 글자가 남아있죠. 도형 스타일은 직접 채우는 텍스트 채우기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서 채워요? 주로 홈 탭에서 글자 컬러를 여기서 바꾸잖아요. 글자는 워드아트 스타일로 바로 변경해 볼게요. 적용이 잘 되라고 글자 선생님은 계속 경고딩만 쓸게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버튼 눌러서 크게 하는 글자 눌러서 좀 사이즈 키웠어요. 그리고 서식 탭으로 탭 눌러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워드아트 스타일 보이죠? 이 부분에 눌러보면 펼쳐보면 다양한 게 있는데 그냥 깨끗해 보이라고 하얀색 적용해 볼게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 계속 반복해 줄게요. 친구들이 어려워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 이번에는 이 내용은 선생님 보기에는 글머리가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내용도 아니고 딱 이 부분만 있으면 되니까 글머리 없애는 건 어디서 한다고요? 홈 탭에 글머리에서 없음 해주세요. 줄 간격 어디서 해요? 여기 눌러서 단락 그룹
홈 탭의 단락 그룹의 줄간격 눌러서 줄간격 옵션은 어떻게 한다고요? 배수로 바꾸고 본문은 1.2. 선생님 너무 귀찮은데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내용의 양이 좀 되다 보니까 폰트 사이즈가 32는 좀 커 보이네요.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볼게요. 32를 줄여서 24로 바꿔볼게요. 이번엔 너무 줄인 것 같다. 28 어때요? 선생님 이거 괜찮네요. 28로 바꿨어요. 자, 거쳐라는 부분들이 그냥 밑으로 떨어지니까 아예 이거를 가운데 정렬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정렬은 어디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렬 눌러주면 엔터에서 단락을 떨어뜨려주면 내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거쳐를 위로 올려주세요. 복근 후 한 가지 마음에 안 드네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Shift 옆에 Z, G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계속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잘못 적용했던 명령어가 취소되는 명령어예요. 컨트롤 G 눌러주세요. 자, 컨트롤 Z라고 표현해 줄게요. 이렇게 해서 글자 다루는 것까지 하고 글자의 워드아트 스타일 주는 것까지 해봤어요. 반복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차의 종류를 워드아트로 바꿔볼게요. 워드아트는 글씨가 두꺼울 때 좀 더 잘 보여서 선생님은 제목을 서체를 계속 좀 두꺼운 서체로 해볼게요. 선생님에게는 어도비 고딕이라는 서체가 두꺼운 서체가 있네요. 글씨 하나 더 키워볼게요. 그리고 서식 가서 워드아트 스타일을 여기에 맞는 스타일을 적용해 볼게요. 이 스타일은 어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라데이션 적용되고 그림자까지 적용됐죠. 훌륭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서식을 다루는 걸 배워보았습니다. 표지가 휑하죠.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에는 테마로 기성복처럼 만들어진 걸 적용했었고 적용하고 난 다음에 색을 바꾸는 방식은 너무 쉬운 반면에 지루해지는 단점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테마를 바꾸고 싶거나 테마를 빼고 싶으면 테마를 없애는 건 적용된 테마 바로 뒤에 있어요. 눌러서 빼주세요. 우리는 직접 적용할 거예요. 배경, 디자인 탭의 테마 옆에 보면 배경 그룹이 있어요. 그 옆에 자세히 버튼을 눌러볼게요. 여기에 모든 걸 다 꺼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버튼 눌러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익숙하죠? 방금 뭐에서 적용했던 거예요? 여기 서식 탭에서 적용했던 거랑 비슷하죠? 채우는 건 다 똑같다 생각하셔도 돼요. 디자인 탭, 배경 그룹 안에 여기 자세히 버튼 눌러서 서식, 배경 서식 창을 열어놓고 2013 버전 친구들은 맞아요. 오른쪽에 창이 열려 있으니까 채우기 잘 찾아보세요. 선생님이 단색으로 채워볼게요. 첫 번째 단색 눌러서 원하는 색을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바꿔볼게요. 좀 더 밝은 색이었으면 좋겠어요. 바꿨어요. 그런데 밑에가 하얀색이죠. 투명도를 조정해 줄 수 있어요. 이 색이 투명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0 정도 올려볼까요? 50 정도 올려볼까요? 점점 밝아지죠. 투명해지면서 밑에 흰색이 비쳐서 밝아지는 거예요. 색 농도는 선생님은 투명도를 사용해서 조정하기도 해요. 단색으로 채우는 걸 배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배경 눌러서 이번엔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걸 해볼 거예요. 그라데이션으로 채워볼게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라데이션은 이렇게 아까 적용했던 게 그대로 적용되니까 우린 다른 색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눌러보시면 다른 색 눌러서 선생님 이번에는 그린 컬러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밝기 조정, 사용자 지정 탭을 누르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자, 확인하고요. 오른쪽은 이번에는 블루 계통으로 바꿔볼게요. 사용한 색이 있으니까 다른 색 가서 사용한 비슷한 색을 한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 와서 농도를 선택해 보세요. 사용자 지정에 있는 이 바는 밝고 어둡기를 조정한다고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그렇게 좀 더 어둡게 하고 싶거나 밝게 할 때 표준 옆에 사용자 지정, 표준에서 색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에서 밝고 어둡게를 조정해 주세요. 확인 눌러주시면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적용됐네요. 방향 바꿔볼까요? 방향은 선생님은 위에서 아래
대각선 색이 비슷해서 사실 별로 표가 안 나죠? 네, 이렇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닫기 해주시면 돼요. 모두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페이지에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닫기. 또 두근두근 뭘로 채워볼 수 있을까? 이 배경에 대해서. 배경 서식 눌러보면 질감으로 채울 수 있어요. 질감은 여기 있어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눌러보면 질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은 요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너무 티네요. 요렇게 한번 채워볼게요. 차에 대한 질감 괜찮은데 질감을 그대로 쓰면 너무 원색적이에요.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질감을 사용할 때는 아까 색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선생님 투명도 올려준다 했죠. 100% 불투명도를 투명도를 쭉 올려주세요. 질감은 이렇게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눈으로 보면서 올려주니까 텍스처만 남기고 색은 빼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질감을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닫기 해주면 하나 남았네요. 뭘로 채워볼까요? 사진으로 한번 채워볼까요? 선생님이 차라는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예쁜 이미지가 너무 많아서예요. 아까 검색해 놓은 페이지가 있으니까 친구들 작업 표시줄로 움직이는 거 잊지 말고요. 홍차라고 검색하면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너무 예쁘죠? 비율은 근데 가로로 긴 사이즈를 선택해야 돼요. 이미지가 슬라이드 비율과 다르게 되면 슬라이드는 가로로 긴데 얘는 세로로 긴 게 들어가면 구겨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슬라이드 비율과 최대한 비슷한 형태로 저장해 볼게요. 클릭해서 큰 이미지로 저장해야 돼요. 이 이미지 오른 버튼 눌러서 하면 안 돼요. 이건 미리 보기라 되게 작은 썸네일 이미지라고요. 클릭해서 이미지를 키워놓고 난 다음에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이미지를 저장하는 건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놓으세요. 오른 버튼 눌러주세요.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 보이죠?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대상 저장을 누르는 친구가 의외로 많아요. 불러오는 거 어떻게 불러오냐면 디자인 탭에 테마 옆에 배경 그룹 안에 자세히 버튼 눌러서 서식창 열어서 뭘로 채우는 거죠? 그림으로 채우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저장한 그림을 찾아오는 건 파일,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에서 파일 눌러서 저장할 때 보이는 모든 창은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은 경로를 찾고 오른쪽은 선택한 경로의 내용이 보여요. 그러고 나면 여기 위에 보면 요거 되게 중요해요. 눌러서 보면 자세히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이미지로 안 보여요. 아이콘으로 보여요. 또는 목록으로 제목하고 확장자만 보이는 친구가 있고 제목만 보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다 별로예요. 이미지는 큰 아이콘으로 눌러주세요. 큰 아이콘으로 누르면 이미지가 어떤 건지 미리 보기가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아이콘을 꼭 결정해서 큰 아이콘으로 선택하고 난 다음에 미리 보기가 보여질 때 선택하면 훨씬 쉽겠죠? 삽입 눌러보세요. 그럼 배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네요. 이미지가 깔린 채로 페이지에서 보여지네요. 닫기 해줄게요. 이미지는요, 안 움직여요. 배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글자에 관련된 부분이 이미지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잘 조정해 보도록 할게요. 배경 서식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단색 넣어보았고요. 그라데이션 넣어보았어요. 자, 뭐 또 넣어봤죠? 질감 넣었는데 질감은 기억해야 될 게 투명도 같이 조절하는 거 잊지 말고요. 뭐까지 채울 수 있어요? 배경에 그림까지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경 다루는 것까지 배웠어요.